(3시가) 되었으므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인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미작성, 검토 중, 검토 반려, 작성 예정, 승인 중, 승인 완료, 승인 반려 휴일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요 지난 것들도 다 확인이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승인 완료 등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시 휴일이나 설날 이런 것도 작성 안 할 수 있도록 뜰 수 있고요. 우선 첫 번째로 해서 일일일지를 미작성 등권에 대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일지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보시면은 해석 관리자로 로그인하였기 때문에 점검자란에 자동으로 해석 관리자 이름이 들어가는데 원래는 김땡땡이다 하면은 김땡땡으로 로그인하시는 분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점검일자 방금 저희가 4월 1일 거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거고 가이드를 누르면 이렇게 해서 가이드가 주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서 체크할 상에서 이렇게 아니오 체크를 하시면 하단에다가 여기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저희가 이제 한계 기준 내에서 가이드 값을 제공하여 드리는데 반드시 이걸 변경하실 분들은 꼭 변경을 하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파일 첨부, 파일 선택이 가능합니다. 핸드폰이나 태블릿이나 이런 거에서는 갤러리에 있는 것도 넣으실 수 있으시고 파일 첨부에 태블릿을 들어오지 않고 PC로 들어왔다 하면 PC에 있는 파일 선택도 가능합니다. 특별히 그날에 비고란 작성하실 일이 있으면 안에다가 작성하고 임시 저장하시고 또 다 들어와서 작성하시거나 바로 결제 요청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한번 이렇게 올려보면은 이렇게 해서 검토 중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검토 반려를 당했다 하면 검정색, 작성 예정이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파란색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작성이 일지 안에 달력에서도 클릭해서 작성이 가능하지만 해석관리 일지 메뉴에서도 가능합니다. 들어와 보시면 아까 저희가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파일이 들어있다 하면은 파일 확인 가능하고요. 여기 안에서도 작성 눌러서 이건 해당 일자 거 작성 가능하기 때문에 4월 30일 거 오늘 걸로 뜨게 됩니다. 만약에 23일 거 작성하겠다 하면 23일 이렇게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클릭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주간일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 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그리고 요건 주간에 작성하는 거 그리고 방충방서 점검표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와 있게 되는데 만약에 요건 나누고 싶으시다 하시면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요것도 클릭 하나하나씩 또 가능한데 가이드 누르시면은 가이드 값 제공된 데에서 아닌 것만 아니오 체크하시면 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방충망 점검표 요런 거는 만약에 한 마리 이렇게 들어갔다면은 여기 자동적으로 합계란에 합계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양호 불량 체크 가능하고요. 기타 해충이 있었다 그러면은 요거 해서 무엇이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시고 이렇게 해서 결제 요청 또는 임시 저장 그리고 파일 첨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간 일지 작성 들어오시면 확인해 주시고 가이드 여기도 가능하고요. 일반 위생 관리 및 공정 점검표 있고 여기에는 월간 일지 중요 관리점 검증 점검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것도 만약에 일지 나누고 싶으시다 하시면 나누실 수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는 똑같이 이렇게 해서 작성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연간일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소규모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일지 이렇게 하나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우선은 기타일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기타일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주기가 명확하지 않은 일지들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협력업체 점검은 딱히 뭐 주기별로 하는 게 아니다 하시면은 요때 있을 때마다 작성 들어와서 작성하시고 결제 요청 올려주시면 나중에 작성하신 내역이 이 안에 쭉 뜨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나머지들도 있고 해석 관리 일지들을 등록하실 수도 있지만 뭐 다른 일지들도 등록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 해주시면 되시고 우선은 교육훈련 일지 넘어가겠습니다. 교육훈련 일지 작성 들어오시면 보통 월에 한 번 정도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K해썹 안에서 요약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약본을 확인하시고 그 내용대로 교육을 해주셔도 되고 만약에 우리 이번에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다른 거 하겠다 하면 그거 하실 수도 있으시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뭐만 더 했다 하시면 그것만 하시면 돼요. 더 적어주시면 되시고 일시는 들어온 날짜로 바뀌게 되는 건데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교육자, 장소, 시간, 구분, 대상 이런 거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증빙 이쪽 부분 보시면 사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진은 아까처럼 첨부, 파일 첨부도 가능하고 갤러리에 있는 것도 넣으실 수 있으시고 PC에 있는 경우에는 저장된 파일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참석자의 경우 원래 수기로 할 때는 하나하나 사인을 다 받으셨을 텐데 여기 하단에 보시면 참석자 이렇게 전자서명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오신 분이 있으면 여기 삭제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잘못 눌렀다 하시면 다시 추가해서 여기서 그분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등록 자체는 어떻게 하냐? 그건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결제 요청 올리시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참석자란에 해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개선 누지 없음 이렇게 체크 가능하시고 보시면 기초 등록에서 전자서명 관리 들어와 보시면은 여기 직원명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고 여기에서 신규 직원이 생겼다 또는 퇴사자가 생겼다 하시면 삭제 또 직원 등록해서 이렇게 해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일지 이렇게 마무리되었고 기타 일지 되었고 우선은 검교장 일정 관리 먼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메인 화면에서 보시면 법적 선행요건 쪽에 교육훈련 일지, 검교장 관리, 유해성 평가, 자가본질 검사, 보건증 관리 이렇게 입고 성적서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번에 이렇게 쭉 보실 수 있는데 이 메뉴에서 이렇게 검교장 일정, 유해성 평가, 자가본질 검사, 보건증, 입고 성적서 이렇게 4가지 또 가능합니다. 여기서 어느 쪽에서 보냐 차이인데요. 교육훈련 일지는 아까 설명드렸으니 다음 검교정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관리 방법은 요 4개 다 동일하기 때문에 보시면 검교정 바로 가기 전에 검교정 설비는 저희 쪽으로 기초 등록에 보시면 검교정 설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교정 설비에 등록된 검교정 기기에 관해서 검교정 일자, 차기 검교정 일자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언제인지 파일명 이렇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보시면 여기서는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일 넣어두신 경우에는 그 파일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금속 검출기를 검교정을 시행했다 하시면 갱신 등록하시면 4월 1일에 우리가 검교정 받았고 다음 연도 4월 1일에 우리 또 받아야 된다 하시고 성적서 받은 거 올려주시고 갱신하시면요. 잠시 제가 사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파일 저장된 내역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검교정 관리 바로가기에 아까 들어간 금속 검출기 하단에 갱신한 내역이 밑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경하는 것이 아닌 갱신을 했다는 내용을 갱신 등록을 통해서 여기다가 성적서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전에처럼 법적 선행 요건의 유효성 평가와 자가 품질 검사 모두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하실 수 있으시고 인증원 방문 시에는 미리 보기 눌러서 파일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CCP 쪽입니다. CCP 쪽은 첫 번째 CCP 제품 선택 보시면 여기 상단에 있습니다. 제품 선택 보시면 왼쪽에 저희가 이제 생산하는 품목들을 쭉 등록하여 드립니다. 보시면 요거를 ON 누르시면은 뭘 작성해야 되는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제품 선택에서는 무엇을 하냐? 오늘 생산할 제품에 대해서 지시 등을 내리는 겁니다. 만약에 구운 도넛 오늘은 100개 그리고 애플파이 200개에서 저장 하시면 이 내용이 저장되는데 지시량은 필수 입력 값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CCP 실적에 들어가 보시면은 저희가 오늘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지시 받았는지 이것도 같이 확인이 가능하고 생산 일자 확인이 가능하면서 실제로 여기는 생산량을 넣는 칸입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보통 가열 먼저 시작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 구운 도넛에 대해서 가열을 시작하겠다 하는 시각이 딱 눌러주시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열 굽기 공정 들어가시면 여기에 측정 시간, 굽기 온도, 품온, 적합 여부 등 확인이 가능하고요. 요 빨간색으로 뜨는 값은 가이드 값입니다. 한계 기준 내에서 저희가 제공하여 드리는데 만약에 요거를 보시면 행추가라고 하단에 있습니다. 이렇게 2시간마다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변경하실 사항이 분명히 있을 테니 그런 사항들을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시고 작업이 종료되었다 하시면 작업 종료하고 결제 작성으로 넘어오시면 얘가 아까 작성한 내역이 안에 들어와 있게 됩니다. 저희가 아는 그 일지 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결제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이사항으로 금속검줄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생산량을 실제로 100개를 했어요. 그러면은 100개가 생산량이 입력하고 저장하면은 100개 생산합계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오후에 다시 100개를 더 했다 하시면 총 200개가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작업 시작을 금속검줄 누르면 보시면 저희가 14분에 통과 시간을 넣었기 때문에 그 5분 전으로 해서 가이드 값으로 해서 철 이런 거 통과했다 테스트 피스를 넣었다는 게 가이드 값으로 주어지나 이렇게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쭈쭈쭈 하고 만약에 작업 종료가 7시 14분에 됐다 뭐 이렇게 뜰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작업 종료를 한 시각에 대해서 무조건 작업 후에 5분 뒤에 통과를 했다 이런 내용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경 가능하시고 그리고 결제 작성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확인이 가능하고 아까 통과량 보시면 저희가 총 200개를 생산을 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운 도넛 통과량 200개로 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제 요청해 주시면 되시고 여기 보시면 아까 제품 선택과 CCP 실적에서도 이게 확인이 되었지만 해썹 관리 일지 내에 CCP 모니터링 일지 관리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안에 작성 들어오시면 오늘자 거 미작성된 건이 보입니다. 그래서 금속검출 이렇게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런 거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 여기 안에서도 작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쪽은 설명이 완료되었고 원료수불 생산 일지 쪽입니다. 보시면 입고 등록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설명드리기 전에 입고를 등록하시면 유관검사 일지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고를 당근을 해서 식자재 마트에서 샀고 뭐 한 달 동안이고 100kg를 샀다. 그래서 저장을 해두시면
유관검사일지에 작성을 들어오시면 이렇게 당근에 대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런 거를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적합 여부 아니네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임시 저장을 만약에 해두시고 5회 다른 데서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입고 등록해서 설탕 여기에서 들어갔다 하시면 이렇게와 들어갔다 하시면 유관검사일지에 다시 들어가 보시면은 임시 저장 상태고 입고 내역이 더 있었다 이러면 얘도 들어오게 됩니다. 아까 내용 저장되어 있죠. 여기서 완료되면 결제 요청해 주시면 되시고, 사용 등록입니다. 생산을 했으면 사용이 있을 거잖아요. 아몬드 분말 사용 일자 오늘로 해서 1kg 사용했다 저장하시면 되시는데, 그러면은 원료 수불 대장에는 입고가 된 내역 그리고 사용이 된 내역 이렇게 뜨게 되고요. 입고량, 사용량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결제 요청을 하시면 요거 두 개에 대해서 따로 작성하실 필요 없이 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됩니다. 따로 변경하실 필요 없이 이걸 결제 요청 올려주시는 거고, 수정이 필요하다 하시면 이 안에서 수정을 하시면 이 내용이 같이 반영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산일지는 아까 전에 저희가 구운 도넛을 100개, 100개씩 해서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일지는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거래기록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시면 완제품에 대해서 거래가 생겼다 했을 때 어디로 나갔는지, 100개가 다 나갔는지 이런 거 등록 가능하고요. 그래서 재고 현황에는 빨간 거는 소비기한이 지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품과 원재료가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확인 용도이고요. 재고 조정에서는 만약에 원재료든 제품이든 폐기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비고로 해서 그 내역을 작성하시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기능이기 때문에 숫자 10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입력이 안 됩니다. 마이너스 입력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한다 하더라도 0 이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10 하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연은 대부분 적어주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답변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결제함에서는 결제자가 들어오시면 검토 상대, 여기에 원래 그러면 승인, 반려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개가 뜨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택해서 승인할지 반려할지 이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한 일지 안에 들어가더라도 결제안에 작성 이제 검토자이신 분한테는 일지 안에 확인하고 승인, 반려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따로 문의사항 없으신 경우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